이번 동영상에서는 Qt를 이용한 윈도우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만들고 그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예제들에서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Qt에서도 쉽게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요, 윈도우를 하나 화면에 띄우는 코드인데요. 코드는 크게 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동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생성하는 코드랑 또 실제로 윈도우를 생성하는 코드로 구성이 됩니다. 프로그램 구동은 당연히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종료되기 전까지 메시지를 처리하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코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코드고요. 첫 번째 필요한 위젯들을 임포트를 합니다. PyQt5를 사용하고요. 여러분들이 PyQt5는 여러분들 인스톨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Qt 위젯을 기본적으로 임포트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아래에 있는 Qt GUI, Qt Core, Qt Core에 있는 Qt 등을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Qt 위젯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주석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코드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생성된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 메시지 처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 루프가 이 부분에서 동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윈도우를 생성하는 코드가 있고요. 기본적인 윈도우에 관련된 클래스는 QWidget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Qt 위젯 안에 QWidget이라는 객체가 있어서 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라는 이름의 변수로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QWidget이라는 객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기를 조정하는 resize 명령이 있습니다. 가로를 1280, 세로를 800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그 아래는 주석 처리를 해 놨는데요. 위와 같이 해주면 윈도우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윈도우 크기를 사용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set fixed size 이고요. 그 다음 함수는 set window title인데 윈도우 타이틀에 쓰여지는 글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윈도우가 만들어지는데요.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게 하려면 show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타이핑을 하진 않고요. 여기 있는 코드를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자료를 보고 직접 입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y라는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필요 없는 주석 처리한 부분을 없애고요. 있어도 상관없죠.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윈도우가 만들어지고요. set window title에 의해서 my first qt라는
그 타이틀이 여기 보여지고 있고요. 윈도우 가장자리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 윈도우 크기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변경을 불가능하게 하려면요. 자, 리사이즈는 있어도 되고요. set fixed size로 set fixed size 함수를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드래그를 하더라도 윈도우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위젯 스타일을 변경해 보는 건데요. 위젯은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얘기를 하고요. 스타일 변경 명령은 set style sheet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에 대해서 그 값을 뭘로 지정해라. 자, 여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지정해라. 테두리를 속성 이름이 있고요. 콜론이 나옵니다. 테두리를 10픽셀로 하고 점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빨간색으로 지정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더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그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은 HTML에서 널리 사용되는 CSS라는 그 스타일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은 방식이고요. 자, 아래 코드에서 set style sheet을 위와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코드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배경색이 그 그레이로 좀 바뀌었고요. 이 테두리에 빨간색 테두리가 10픽셀짜리 실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로 했고요.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로 했기 때문이죠. 자, 이 그레이 대신에 다른 색깔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 그레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밝아졌죠? 다른 색도 가능하고요. 그린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벤트 처리를 해볼 텐데요. 자, 가장 간단한 마우스 눌림, 왼쪽 마우스를 누르는 이벤트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것들이 필요하진 않지만 보통 이러한 이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자, 코드 바뀐 부분은 이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밑에 거부터 보면요. 자, 윈도우, 지금 위젯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큐 위젯, 윈도우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 윈도우에서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 이 함수를 호출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윈도우에서 이 위젯을 참조하는 변수 윈도우가 있는데 이 윈도우에서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 마우스가 눌리우는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윈도우 언더바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시오 라고 지정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자,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장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함수 이름만 보고도 어느 윈도우에서 어떤 이벤트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위젯 이름을 써주고요. 언더바를 붙이고 뒤에 이벤트 이름을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이 함수를 define을 해주면 되는데요. 위와 같이 해줬습니다. 윈도우 언더바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에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벤트이고요. 자, 변수명을 2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벤트에는 마우스 눌렸을 때 그 마우스에 엑서의 좌표를 담고 있고요. 글로벌 X, 대문자 X, 글로벌 Y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탕화면 왼쪽 상단을 00으로 했을 때 현재 마우스가 눌려진 그 좌표를 좌표를 알려주고요. 그냥 스몰 x, 스몰 y는 그 윈도우 내에서 윈도우의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그 좌표 값을 알려줍니다. 자,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콘솔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고요, 떼고요,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고. 자, 보시면은 이 위에 출력된 것이 화면 왼쪽 상단에서 여기까지가 1992 픽셀이라는 거고요. 위에서부터는 58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얘를 기준으로 가로로 553, 세로로 309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거의 바탕화면 왼쪽 상단에 가져가서 클릭을 하면 누르면 그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자, 제가 실습을 하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네, 똑같이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고요.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왼쪽 마우스가 눌렸는지 오른쪽 마우스가 눌렸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이벤트에 버튼이라는 그 함수를 호출하면 어느 키가 눌렸는지를 알려줍니다. 왼쪽이 눌렸다면 qt.left 버튼이라는 값이 남게 되고요. 오른쪽 버튼이 눌렸다면 qt.right 버튼이라는 값이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이거랑 같은지를 비교를 하면 좌우 그 버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프레스는 마우스를 누를 때 발생하는 이벤트고요. 마우스를 뗄 때, 버튼을 뗄 때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의 이벤트는 마우스 릴리즈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누를 때 어떤 동작을 하고 또 뗄 때는 다른 동작을 취하고자 할 때는 이 이벤트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에 관련된 이벤트를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마우스 움직임 이벤트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움직임 이벤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마우스 무브 이벤트. 자, 이벤트는 끝에 대부분 이벤트라는 그 단어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set mouse tracking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파라미터에는 true나 false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false라면 마우스 움직임 이벤트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서 움직일 때만
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true로 놓게 되면요. 드래그 하지 않더라도 그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함수를 생략을 하게 되면 그 마우스 트래킹 false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요. 자,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발생하면 윈도우 언더바 마우스 무브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시오 라고 되어 설정을 해줬고요. 자, 윈도우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마우스를 움직이면 아무 반응이 없고요. 제가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좌표가 바뀌죠? 네, 이벤트가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드래그 하지 않고 곧바로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처리가 되게 하려면 set mouse tracking 윈도우에 set mouse tracking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윈도우에 set mouse tracking을 true로 해주면은 드래그 하지 않아도 이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윈도우를 하나 만들고 그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마우스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치면 그 프로그램 안에 윈도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윈도우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윈도우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를 만드는 윈도우 생성이랑 관련된 윈도우랑 관련된 객체가 Q 위젯이었죠. 자, Q 위젯 객체를 추가로 만들면 또 다른 윈도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든 윈도우의 크기랑 위치를 한꺼번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크기만 지정을 했었죠. 자, 위치까지 지정하려면 set geometry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0 좌표에 가로가 800, 세로가 600 픽셀인 윈도우를 배치하시오. 이런 말이고요. 자, 현재 윈도우의 그 크기랑 위치를 알아올 수도 있습니다. frame geometry라는 함수고요. 자, 이것은 프레임까지 포함한 좌표를 알려주는 거고, 그냥 geometry는 프레임 부분을 제외한 그 윈도우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하려면 move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윈도우로 set geometry 00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800, 600으로 잡았고요. 타이틀을 메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도록 했고요. 자, 이 윈도우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frame geometry라는 함수를 호출해 봤습니다. 윈도우 위치는 그 좌표 2개, 4개의 그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rectangle이라는 그 qrect라는 클래스로 반환이 되고요. 자, geometry도 좌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그래서 frame rt라고 변수로 참조하도록 했고 client rt로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윈도우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 간단합니다. 이거랑 똑같이 객체를 하나 만들면 되고요. 변수 이름을 다른 걸로 줬고요. set style sheet 명령을 써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로 바꾸었습니다. 세미콜론을 써줬는데요. 다른 속성을 쭉 나열해서 더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은 child라고 지정을 해줬고요. 크기는 똑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의 위치를 그 앞에서 만든 이 윈도우의 바로 오른쪽에 배치시키기 위해서 프레임 렉 첫 번째 만든 윈도우의 그 오른쪽 라이트 좌표를 X 좌표로 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알려준 Y 좌표, 탑 좌표를 Y 좌표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윈도우의 바로 오른쪽에 그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화면에 메인이랑 차일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디폴트 배경색이랑 그다음에 그레이 배경색을 갖고 있는 윈도우가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자, 닫아 보겠습니다. X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자, X 버튼을 누른 윈도우만 사라지게 되고 두 윈도우가 다 사라지면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만든 윈도우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더 이상 프로그램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제서야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버튼을 하나 눌렀죠. 여전히 프로그램은 실행되고 있습니다. X 버튼을 또 눌러 보겠습니다. 예, 그제서야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윈도우를 닫으려면 따로따로 X 버튼을 눌러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어느 하나의 윈도우를 부모 윈도우로 설정을 해주면 부모 윈도우가 닫힐 때, 사라질 때 자식 윈도우도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부모 윈도우를 설정하는 방법은 두 번째 윈도우를 만들 때 이미 만들어진 윈도우를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됩니다. set parent라는 함수를 쓰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부모 윈도우를 설정하면 세팅을 이렇게 해주면 부모 윈도우가 닫힐 때 자식 윈도우도 자동으로 닫혀집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set parent를 하게 되면요. 자식 윈도우의 위치가 부모 윈도우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앞에 코드에서 바뀌어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두 번째 윈도우를 만들 때 set parent 첫 번째 윈도우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좀 바꿨고요. 첫 번째 윈도우는 크기를 1280, 800으로 했고요. 두 번째 윈도우는 좀 작게 800, 600으로 좀 작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100, 1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윈도우의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크기와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그레이 백그라운드를 가진 윈도우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인 윈도우랑은 달리 자, 이 윈도우의 타이틀이 사라졌죠. 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자식 윈도우지만 별도의 창을 가지도록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자, 별도의 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도의 윈도우 타이틀을 갖게 하고 싶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때 윈도우의 어떤 기본적인 스타일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set window flag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플래그를 여러 개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면 qt.window. 자,
여기에 들어있는 그 미리 정의된 값이고요. qt.window 이면서 qt.window 타이틀 힌트. 자, 이것이 그 qt.window 하면은 바깥에 별도로 그 윈도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qt.window 타이틀 힌트라고 하면은 그 윈도우가 그 캡션을 타이틀을 가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게 두 번 들어갔습니다. 윈도우 클로즈 버튼이 여기 X 표시 들어가는 거 있죠? 그 X 표시 버튼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더 다양한 그 플래그 세팅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아래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윈도우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 윈도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세팅을 해줬고요. 자, 부모를 세팅해 주면은 qt 서브 윈도우라는 그 플래그를 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t 윈도우 플래그를 통해서 qt 윈도우 별도의 창을 띄우라고 명령을 옵션을 줬고요. 그다음에 스타일 쉿의 백그라운드는 그레이로 하고 타이틀을 차일드로 가지도록 하고 아까랑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해 볼 텐데요. 아래 글을 보면요. qt 서브 윈도우일 때는 어떤 조합을 해도 윈도우 타이틀을 사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별도의 윈도우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방금 두 번째 윈도우도 별도로 부모 윈도우 안쪽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이렇게 그 표현이 됐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qt 윈도우라는 것 때문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걸 여기에 qt 윈도우를 빼버리고 qt 서브 윈도우를 하고요. 기타로 윈도우 타이틀 힌트, 클로즈 버튼 힌트 이런 거를 추가하더라도 서브 윈도우라는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부모 윈도우 안쪽에서는 타이틀을 갖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부분을 실행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식 윈도우로 그 설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qt 서브 윈도우 효과가 새 윈도우 플러그에서 qt 서브 윈도우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밑에서 새 윈도우 플러그에서 qt 윈도우를 해줬기 때문에 얘의 효과가 사라진 거겠죠. 자, 다음과 같이 qt 윈도우를 빼버리면 위에서 설정한 qt 서브 윈도우가 여기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윈도우 타이틀 힌트랑 윈도우 클로즈 버튼 힌트가 나타나도록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쪽에 이렇게 qt 서브 윈도우로 되면 여기 타이틀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qt 윈도우로 세팅을 해주면 그 부모 윈도우 안쪽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요 말의 의미는 그거였고요. 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 윈도우이면서도 타이틀을 가지는 그러한 위젯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자, 위젯 중에서 그냥 q 위젯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q
MDI 서브 윈도우라는 이러한 객체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은 다 코드가 똑같고요. 두 번째 윈도우를 만들 때 Qt 위젯 안에 QMDI 서브 윈도우, 앞에서는 그냥 Q 위젯이었죠. MDI 서브 윈도우로 해주고요. 자, 부모를 설정해주면 Qt 서브 윈도우가 됐죠. 자, 그러면 부모 윈도우 안쪽에 윈도우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배치가 되면서도 타이틀을 갖는 그러한 윈도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주석 처리를 해놓은 코드가 있는데요. 자, QMDI 서브 윈도우를 하면 타이틀이 있으면서 부모 윈도우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타이틀을 없애고 특정 위치에 고정시키고자 할 때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그 플래그에 qt frameless window hint라고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석을 빼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된 부분을 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네, 안쪽에 타이틀 없이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특별한 자식 윈도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Qt에서는 다 위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위젯들 중에 버튼 위젯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윈도우 프로그램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위젯이죠.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Qt 위젯 안에 Q 푸시 버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자, 따옴표로 그 버튼에 쓰여지는 글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부모 윈도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부모 안쪽에 윈도우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모를 처음부터 지정을 해주고요.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set parent를 통해서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무것도 지정해주지 않고요. set parent 그리고 set tex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 타입 글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set geometry 통해서 위치랑 크기를 지정해 주고요. show 하면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코드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윈도우를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Q 푸시 버튼 윈도우를 만들고 위치를 00, 200, 가로가 200, 세로가 150인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00 좌표에 가로 200, 세로 150인 그리고 클릭이라고 쓰여진 버튼 윈도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클릭이라는 그 이벤트를 처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버튼 위젯만이 제공하는 그 이벤트입니다. 클릭이라는 이벤트는 버튼 위젯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고요. 자,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 윈도우에 점 클릭드라는 이벤트가 정의가 되어 있어서 클릭드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점을 써주고 connect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때 connect 안에 그 이벤트 처리를 하는 함수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자, 해석하면요. 그 버튼 윈도우에서 클릭드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btn 클릭드라는 함수를 호출하시오. 이런 말이고요.
자, 이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는데 함수만 보더라도 어느 버튼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써주고요. 변수 이름 써주고 언더바 그 이벤트 이름을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서는 클릭을 했을 때 화면에 콘솔 화면에 버튼 클릭드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application.exit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화면에 출력도 됐고 애플리케이션 엑싯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도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를 띄울 수도 있을 텐데요.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방법은 Qt 위젯 안에 Q 메시지 박스라는 그 객체가 있고요. 윈도우 객체가 있고요. 거기에 abou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런 타이틀을 갖고 이런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출력할 문자를 갖고 있는 그 윈도우가 하나 출력이 됩니다. 자, 이때 부모 윈도우가 누군지도 지정을 해줍니다. 자, 바꿔보겠습니다. 자, exit 대신에 자, 이렇게 코드를 넣었습니다. 자, 타이틀이 app고 중간에 알려주는 문자열이 헬로가 됐죠. 네, OK 버튼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타이틀이 앱이고 출력되는 글자가 헬로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자면 여기 클릭드라는 그 이벤트는 사실은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랑 마우스 릴리즈 이벤트를 조합을 해서 눌렀다가 뗄 때 그 발생을 하는 이벤트로 그 새롭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는 이 버튼 위젯에서 미리 그 조합을 해서 만든 새로운 이벤트이고요. 자, 이러한 이벤트는 앞에서 봤던 마우스 이벤트나 이런 것과는 좀 그 설정 방법이 다릅니다. 앞에서 이렇게 했죠. 어떤 위젯에서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함수를 호출하시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줬고요. 이벤트 처리 함수에는 파라미터로 이벤트 객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버튼이라는 위젯이 나름대로 디파인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 이벤트 이름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connect라는 함수를 써서 함수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는 파라미터에 별도로 이벤트 정보를 담는 객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벤트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르죠. 예, 이 부분을 자, 이 차이점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라벨 위젯을 살펴볼 텐데요. 라벨 위젯은 글자를 윈도우에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위젯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Qt 위젯의 Q 라벨이라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쓰여지는 글자랑 부모 윈도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set geometry show를 통해서 화면에 나타내고요. 자, 라벨 위젯을 만들면 마우스 움직임 좌표를 콘솔 화면이 아니고 이 라벨 윈도우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set tex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마우스 무브 이벤트일 때요. lb text라고 이름 지어진 라벨 위젯에 set text 해서 좌표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 필요 없고요. 마우스 무브 윈도우에서 부모 윈도우에서 무브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text here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레이블 윈도우를 만들었고요. 위치는 200,0 가로 200 세로 15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text here가 있죠. 자,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set 마우스 트래킹 true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야지 되죠. 잠시만요. 자, 이거에 대한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처리해라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윈도우에 마우스 무브 이벤트는 윈도우에서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함수를 호출하시오 라고 세팅을 해줘야 되죠. 자, 마우스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우스 좌표, 현재 좌표가 여기 텍스트에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인 에디터 위젯을 만들어 볼 텐데요. 위에 라벨 위젯과의 차이점 뭐냐면 라벨 위젯은 한 줄을 출력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라인 에디터는 키보드로부터 뭔가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위젯입니다. 자, Q 라인 에딧이라고 해서 그 클래스 이름이 있고요. 여기에도 글자랑 부모 윈도우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을 누르면 라인 에디터의 내용을 라벨에 곧바로 출력하도록 다음과 같이 버튼의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아까 지웠는데요.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윈도우도 만들었고요. 버튼 이벤트에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세팅도 해줬고요. 버튼 클릭을 했을 때 처리하는 함수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추가적으로 라인 에디터도 만들겠습니다. Q 레이블, 그 다음에 라인 에디터도 만들었고요. 위치는 X는 0이고 Y는 150으로 했고 가로 200, 세로 64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레이블에 있는 글자를 다시요. 지금 방금 만든 라인 에디터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와서 자, 이때는 텍스트라는 글자를 가져올 때는 텍스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가져오고요. 그 가져온 문자열을 lb 텍스트 레이블 윈도우에 set 텍스트를 통해서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 에딧 박스가 생겼고요. 한 줄 입력을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로 지울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엔터를 치는 것은 안 됩니다. 엔터를 치는 것은 안 됩니다. 한 줄만 될 수가 있고요. 스크롤도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거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와서 set 텍스트를 통해서 여기에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예, 바뀌죠? 클릭. 예, 이렇게 잘 바뀝니다. 자, 이번에는 그 버튼을 클릭할 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라인 에디터에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입력이 되면 곧바로 그 레이블에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코드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라인 에디터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어서요. 이 이벤트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벤트는 text changed라는 이벤트고요. 자, 이거는 그 라인 에디터 내부에서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이벤트를 정의를 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버튼의 그 클릭대랑 마찬가지 형식으로 이벤트 처리를 합니다. edit line에 text changed 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connect 이 함수를 호출하시오 라고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editing line text changed 함수에서는 edit line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와서 그 화면에 콘솔에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거를 lb 텍스트에 set text 하면은 곧바로 그 레이블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하는 함수를 먼저 라인 에디터에다가 넣어주고요. edit line text changed 넣어주고요. 이 함수를 구현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 뭔가를 입력을 하면 입력된 내용이 콘솔에 출력이 되죠. 콘솔에도 출력을 해주고 레이블에도 set 텍스트를 통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 에디터는 뭔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굉장히 유용한데 한 줄밖에 입력을 받을 수가 없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약을 풀어놓은 것이 텍스트 에디터라는 위젯이고요. 이름은 이렇습니다. qTextEdit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고요. 자,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set read on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은 못 받게 하고 그 글자를 입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또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게 이벤트 처리를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set disabled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disabled라는 함수는 에디터 위젯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그 위젯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qTextEdit을 두 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0,200 좌표에 가로 200, 세로 100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텍스트 에딧은 200 좌표에 x는 200, y는 200 위치에 자, 요거의 오른쪽에 같은 크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딧은 read only를 추루로 해서
입력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뭘 할 거냐면 왼쪽 에디터의 내용을 오른쪽 에디터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체인지가 될 때마다 set text, 자, 에딧 박스에 있는 내용을 plain text라는 함수를 이때 쓰는데요. 내용을 읽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그 에딧 박스에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뀔 때마다 이러한 동작을 하도록 그 text changed라는 이벤트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드를 붙여넣기 해서요. 자, 에딧 박스를 두 개를 만들었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입력이 엔터까지 잘 동작을 하고요. 자, 오른쪽은 read only로 했기 때문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다음과 같은 그 이벤트를 처리를 하게 되면요. 자, 왼쪽 에딧 박스에서 내용이 바뀌면 이 함수를 호출하시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에딧 박스 2에 텍스트를 세팅하는데 그 세팅할 텍스트가 에딧 박스 왼쪽에 있는 에딧 박스에서 가지고 온 텍스트인 거죠. 콘솔에도 역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출력이 똑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딧 박스 같은 경우에 qTextEdit 유제 같은 경우에 toPlainText, setPlainText, appendPlainText 뭐 이런 함수들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요. clear라는 함수는 사용하면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키보드 이벤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처리는 대부분은 마우스 아니면 키보드겠죠. 그래서 키보드를 살펴보면요. 키보드 프레스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이벤트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키 프레스 이벤트가 발생하면 키를 눌렀다는 거죠. 뗄 때는 키 릴리즈 이벤트겠죠. 자, 윈도우 언더바 키프레스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시오. 이렇게 이벤트가 처리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고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오는 그 이벤트 객체를 보면요. 키를 한번 출력해 봤고요. 텍스트도 역시 출력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오는 그 키 값이 다음과 같은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요. qt.key 언더바 return이라고 하면은 넘어온 값이 return 키이면 return 키인지를 비교해서 엔터라는 글자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키프레스 이벤트를 처리하겠다라는 말이고요. 윈도우 키프레스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윈도우 키 프레스 이벤트 2의 키, 2의 텍스트, 2의 키가 키 리턴이면은 엔터를 화면에 출력하시오. 자, 여기서 요 메인 윈도우에서 A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A. 자, 얘는 아스키 코드가 65고요. 그다음에 A가 출력됐습니다. B, C, D, E, F. 스페이스 바를 눌러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백스페이스 눌렀고요. ESC.
자, 엔터 키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엔터 키를 누르면 그 키 값이 좀 큰 숫자가 나오고요. 텍스트에 해당하는 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조건문에 의해서 눌려진 키가 키 리턴이냐 해서 조건을 만족해서 화면에 엔터라고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컨트롤 키나 쉬프트, Alt 키 같은 특수 키가 눌렸는지를 검사해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은 이벤트 객체의 modifiers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벤트 객체의 modifiers라는 함수랑 qt 컨트롤을 AND를 하면 컨트롤 키가 눌렸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qt.shift랑 AND를 하면 Shift 키가 눌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qt, alt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 것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윈도우 생성이랑 자, 이벤트 처리였습니다. 자, 윈도우 생성에서도 윈도우를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윈도우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을 살펴봤고요. 자, 윈도우를 여러 개 만들 때 부모 윈도우, 자식 윈도우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살펴봤고요. 자, 부모 자식 윈도우 설정에 따라 가지고 그 자식 윈도우가 부모의 안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쪽에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었죠. 자, 그리고 버튼, 레이블, 또 에딧 박스 뭐 이런 특별한 위젯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에 있어서는 자, 이것도 크게는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위젯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 이벤트로는 키보드랑 관련된 이벤트, 마우스랑 관련된 이벤트가 있겠죠. 키보드, 마우스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 프레스 이벤트 또는 마우스 무브 이벤트 뭐 이런 식의 그 이벤트가 있고요. 자, 위에서 봤던 버튼, 레이블, 에딧박스와 같은 특별한 위젯인 경우에 그 위젯만이 갖고 있는 별도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러한 이벤트는 그 기본 이벤트를 조합해서 미리 정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버튼 같은 경우에 클릭드라는 그 별도의 이벤트가 있었죠. 자, 이 녀석은 connect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갈로 안에 이벤트 처리하는 함수를 지정을 해 줬었습니다. 자, 이쪽은 이렇게 해줬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 처리 함수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자, 이때 이 이벤트 처리 함수는 파라미터로 2가 넘어오고요. 여기에 있는 어떤 함수는 별도의 파라미터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윈도우 생성 그리고 그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를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